안녕하세요. 라이카 스토리 전우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중고 타자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일부로 외형을 살펴보는 법, 특히 이 고정 핀들이 잘 부서질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는 하우징을 갖고 있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 핀들이 생각보다 잘 부서져 있고 이렇게 뭐 물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중고 거래 현장에서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또 본인이 열다가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져만 봐도 알겠지만 초보분들은 사실 좀 알기가 힘든데, 어쨌든 어디가 물리는지를 잘 보고, 만약에 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제품은 제가 사실 그 분해도나 이런 것들을 구해 본 적도 없고, 뭐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지만, 유명한 외국 제품들은 실제로는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그 분해도라든지 설계도나 또는 뭐 이 매뉴얼들이 웬만하면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포인트가 좀 위크한지 약한지를 좀 살펴보고 미리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외형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플라스틱 하우징이라든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이 고무 바킹 부분이죠, 얘네들이 제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나르개입니다. 이 나르개의 각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되고, 특히 이 둥글대가 너무 훼손된 건 아닌지, 경화가 심하거나 막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이동시키는 이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백 마진을 수존하는 이 마진 탭, 좌우에 하나씩 있는 이 마진 탭들이 결론적으로 이 나르개가 이동하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얘네들이 뭐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잘 움직이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절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모델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타자기는 이 상판이 쉽게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근데 상판이 열리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할 그 타자기의 상판이 열리는 방법 정도는 알고 가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대부분 국산 타자기들의 상판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경우에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쪽 부분에 이렇게 걸림쇠 같은 게 있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고정 핀이 있어서 양쪽 앞쪽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면 뒤쪽을 눌러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열 때도 이쪽 고정 핀을 약간 누르듯이 이렇게 밀어서 들면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핀을 열어 보시면, 특히 국산 제품 중에는 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크로바 800 시리즈가 특히 이 고정 핀들이 되게 약한 구조로 설계가 좀 이렇게, 저는 설계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핀들이 되게 이렇게 이 구조랑 지금 747 모델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상판도 훨씬 무겁고 두껍고 더 큰 데다가 바디 덩치도, 이 고정 핀의 구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딱 잘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잘 보관된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본 몇 개의 모델들이 800 시리즈는 여기가 부서져 있어서 재생을 하거나, 뭐 또 상판이 우선 뭐 고정이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뭐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타이핑해서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상판이 제대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핀들이 정확하게 부서지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상판을 열었다면 보통 이제 상판을 열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선 크게 보이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글새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부채꼴 형태로. 이것도 꼭 부채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타입처럼 되게 큰 것들은 이게 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좁고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넓은 구조라서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더 큰 형태들의 그 스탠다드 타입들, 얘 덩치보다 뭐 적어도 무게도 한 3배 이상 나가고 그런 것들은요, 물론 그것들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대부분 모델들은 이렇게 부채꼴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다 이렇게 90도로 그냥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실린더 형태로 돼서
얘네들이 공간을 이 정도 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활자 배열과 이 활자집 세그먼트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활자집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활자집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글쇠라는 것들이 이 이동하는 경로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홈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잘 살펴보셔서 어디가 첫째는 이게 부서진 데가 없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쇳덩어리를 절삭 가공해서 이렇게 절삭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자 여기 구조를 보시면요, 이게 부채꼴이니까 이 원의 중심에 가까운 이쪽은 더 얇고 이 바깥쪽에 이 글자대가 누워 있는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넓은 쪽은 더 이 강하지만 이 안쪽으로 올수록 좁기 때문에, 만약에 글쇠 같은 거를 이 안쪽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다가 뭐가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 활자집의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서져서 결국은 조금만 부서진 경우가 점점 진행되다가 결국은 전체가 이렇게 부서져서 이 빗살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컴 일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는지 그냥 얼핏 보면요, 이게 전혀 이렇게 파손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보면서 혹시 움직이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좀 보시고, 만약에 이게 부서져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봐서 이걸 혼자서 수리를 하려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구조가 너무나 얇고, 그래서 여기가 이 뭐 용접을 할 수 있는 부위도 아니고요, 이 재질 특성상 용접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용접을 하려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여기 핀이 있거든요. 이렇게 U 타입으로 생긴 이 얘네들을 다 하나씩 잡아주는 이게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다 빼고 이 글쇠를 다 빼고요. 그다음 여기 고정하는 것들을 다 풀어서 이 활자집 뭉치를 빼는데, 이 활자집 뭉치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옆에 쪽에 있는 샤프트에 걸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글쇠를 눌렀을 때 모든 글쇠들이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한 칸씩 전진시켜주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유니버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구조물, 또 그런 것들, 그게 또 결국은 안에 그 이스케이프먼트 구조물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활자집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덩치가 이 안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마다 좀 다른데 어떤 활자집들은 아유 진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분들이 이걸 어떻게, 뭐 너무나 이건 귀한 모델이고 이거를 대체품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조금 부분 손상이 있더라도 이거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뭐 수리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시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이 부분을 다 뭐 장기 이식 하듯이 다 뜯어내고 다시 다 결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요. 이거 빼는 순간 이 각각마다 이 글쇠 하나는 이 키캡에서 연결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링크로 보통 연결이 되거든요. 그 링크에서 메인 마지막 링크가 빠지는데, 이 빠지면요 이거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 세그먼트의 이 빗살물이나 이런 관련된 중요 핵심 부품들이 이렇게 부서지거나 파손이 있는 것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맞다고 보고요. 수리를 맡긴다 하더라도 그걸 재생해서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활자집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나친 녹이 있다든지 얘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뭔가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이물질이 낀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친 어떤 윤활유라든지 그 윤활유가 굳으면서 경화가 되고 거기에 먼지가 이제 같이 들러붙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녹이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본인이 조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여서 이제 시간과 어떤 그런 용매를 가지고 충분히 청소를 해서 이제 씻어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역시 간단하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오버홀이 다 돼서 수리가 정비가 끝난 그런 모델을 공신력 있는 그런 이 판매처에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또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활자집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활자집이 우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쇠가 이렇게 가서 저 사이로 탁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글쇠의 가늠쇠라 그래요. 글쇠가 날아가서 요 사이에 탁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바깥쪽은 굉장히 넓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좁은 슬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글쇠가 그 사이 간극 안에, 이것도 제품마다 그 간격, 허용 간극의 오차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간극이 정확하게 일정해야 되고, 얘가 가끔 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휘면은 이거는 사실은 바이스에 물려서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별로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휘거나 이렇게 훼손이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크게 긁히거나 훼손이 있어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옆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긁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뭐 찍힌 현상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굉장히 그 사이에 이게 과거에 이 타자기가 사용이 잘못되어졌거나 조정이 잘못되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하나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 가늠쇠에 있는 부분에 그 어떤 이 깨끗한 정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타자기의 과거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고, 이 활자들을 어쨌든 잘 살펴보셨으면 이제 글쎄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타입 바라 해서 활자대, 뭐 글쎄대라 그러고, 이 실제로 이 글자 인쇄되는 부분에 이 양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글쇠 또는 이 타입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타자기, 공한령 같은 이 글자가 3줄로 되어 있는 공한령 301 같은 글자를, 그 타자기를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 이 위에 보시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영어 타자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대문자, 밑에가 소문자가 되겠고요. 한글 타자기는 이제 시프트를 눌렀을 때 위키, 아래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잘 배열이 가지런한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일정하다가 한쪽이 뭐 너무 벌어진다든지 한쪽이 너무 좁아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 활자대 자체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약간 휘어진 경우는, 이 활자대가 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빠르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동시에 글자가 두 개,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전에 다음 글쎄가 올라오면서 얘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그 다음 글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좀 급하게 빨리 치다 보니까 내려오기도 전에 다음 글쎄가 바로 우연히도 인접한 글쎄가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딱 맞물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맞물리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글쎄는 오른쪽 바에 의해서 왼쪽으로 밀리게 되고, 오른쪽은 또 왼쪽 글쎄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순서대로 이렇게 뭐 수평으로 딱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상하로 여러 개 서너 개가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타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누르다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렇게 뭉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먼저 원래대로 원복을 시켜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보내주면 원래대로 가는데,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당긴다든지 하다 보면 결국은 무리한 힘을 주게 되고 글쎄가 이제 휘일 수 있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 글쎄가 이 활자대 타입바 자체가 휘어 있는 원인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휘어져 있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제 가닥 여기에 이 가늠자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를 못하고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으로 좀 이렇게 딱 좀 이 궤적이 바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좁은 슬릿 안에 정확하게 센터에 이렇게 지나가질 못하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다면 왼쪽 가늠사 이쪽에 쇠에 닿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속도가 있어서 이까지는 전진을 하지만 후퇴를 할 때는 결국은 아주 미약한 스프링 힘으로 원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마찰력 때문에 여기에 멈춰져 끼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글쎄가 갔다가
갈다가 이렇게 되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이 활자대 자체가 휘어져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메인 이 가늠자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느 글쎄를 막론하고 다 이제 뭐 모든 건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개가 같은 쪽으로 계속 걸리면 얘가 문제겠지만, 다른 글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예를 들어서 뭐 리을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질 못한다. 그랬을 때는 이 글쇠가 왼쪽 또는 어느 오른쪽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에 걸렸을 가능성, 또는 거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 좁은 이 세그먼트의 슬릿 사이로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 살펴보시는데, 활자대는 약간 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쪽으로 휘었는지를 이렇게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알 수가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슬릿이 약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시면 얘가 부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끝부분을 적당히 잡은 상태에서 툭툭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툭툭 밀듯이 툭툭 이렇게 약간 한 2, 3mm 정도를 민다는 느낌으로 툭툭 밀어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타이핑 하다 보면 원 상태로 잘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활자대가 휘어진 게 좀 원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넘어서는 육안으로 봐도 완전히 휘어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 이 활자대를 원상 복구하는 게 사실 초보 입장에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글쇠의 이 하나하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깨끗한 편은 아닌데 이 글쇠들의 어디 글쇠가 하나하나가 어디가 부서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획이 어디 하나 날아갔다든지 지나치게 훼손된 경우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글자를 찍어내는 양각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한번 뒤집어서 정면에서 볼게요. 정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거울상처럼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 당연히 이게 거꾸로 봐도 이게 어떻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대충 이제 순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잖아요, 초보분들은. 그러다 보면 이게 이 획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특히 잘 알 수가 없고, 특히 이렇게 작은 야라든지 여라든지 뭐 애, 얘 이런 것들이 획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종이를 가지고 리본을 이렇게 색을 끼워서 종이에 타이핑을 해서 그 결과물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결국 타이핑을 해서 이제 그런 뭐 획이 완전히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드물고요. 또 어떤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런 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형이라든지 또 여기 피읍의 제일 안쪽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비읍, 쌍비읍 같은 경우는 정말 작으면서도 안쪽에 좁은 네모 공간이 두 개나 있잖아요. 뭐 받침 비읍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원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좁은 V자 계곡 같이 좁은 공간,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이 많이 끼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누군가가 이거를 청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걸 원래 씻어낼 때는 그 아주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솔벤트, 그러니까 이 무수 알코올 같은 것을 묻혀서 이렇게 녹여내듯이 이렇게 살살살 닦아내면 잘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덩어리가 잘 녹여내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끝을 약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된 그 나무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해서 살살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그런데 뭐 막 쓰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자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아주 날카로운 칼이나 뭐 핀셋 같은 거, 송곳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이제 막 긁어낸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세히 보면 이 글쎄의 표면이 이렇게 긁혀져서 스크래치가 강하게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타이핑해 보면 이 획이 중간에 가다가 이게 끊어진 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는지를 자세히 잘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고 거래를 어디서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노상에 서서 테스트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고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공을 들여서 본다는 게 뭐 판매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탐탁지 않아 보이고 좀 되게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타자기의 결과물, 인쇄물이기 때문에 인쇄를 담당하는 이 글쎄의 타이프 페이스의 건강 상태, 양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뭐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이 모델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나르게가 이렇게 젖혀지는 이 캐리지 시프트 타입인데 이 세그먼트가 움직이는 그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입들은 이 세그먼트를 시프트를 눌렀을 때 이 세그먼트가 상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움직임이 아주 부드럽고 절도감 있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눌렀을 때도 잘 내려가야 되고 놨을 때도 원래대로 빨리 잘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원복시키는 스프링이 양쪽에 안쪽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인데 스프링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빠져서 어디 날아가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우징을 분리했을 때 안쪽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한쪽이 빠진 경우를 저도 한 2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스프링 힘이 2분의 1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시프트가 내려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약하게 돌아오거나 돌아오더라도 결국 어디서 멈추냐면 마지막 끝까지 못 올라오고 약한 0.1mm라도 덜 올라와서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상하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얼라이먼트가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프링이 이제 뭐 어떻게 힘있게 탁 놓으면 빨리 돌아와서 뭐 상사점 갈 때도 있고 조금 못 미칠 때도 있고 이래서 그 스프링의 힘이 제일 중요한데 힘이 한쪽밖에 없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사점의 시점이 항상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하니까 이렇게 좀 둔감한 분들은 그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민한 분들은 금방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타이핑해 보면 시프트를 눌렀을 때는 대문자, 놨을 때는 소문자잖아요. 결국 소문자 글자들이 이게 계속 미세하게 이렇게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파도 현상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왜 그럴까 했을 때는 이런 시프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타자기들한테 있어서 이 원복시켜주는 지금 이 모델이 제가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세거먼트가 위로 올라오질 끝까지 오는 게 늘 일정하지 못하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덜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다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또 약간 더 덜 올라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심한 경우는 거의 한 1, 2mm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세거먼트 뭉치란 게 굉장히 무겁고 이 사람이란 게 항상 이렇게 또 이 입력이나 시프트를 놓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세거먼트가 원 상태로 탁 돌아오는 게 뭔가 좀 느리고 너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은 한번 그 스프링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초보자분들 눈에 과연 그게 보일까라는 것은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스프링이 없는 것은요. 비슷한 그 파워웨어를 가진 굵기나 이런 스프링을 지금도 언제든지 구할 수는 있어요. 스프링을 따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관련 그 공구사나 이런 데 가면 그 사이즈별로 다 팔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뭐 이렇게 없더라도 대체를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이왕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진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거먼트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속도가 제대로인가.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올렸다가 시프트가 눌렀을 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놓으면은 그냥 중력 나르게의 무게 자체만으로도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세그먼트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는 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는 거는 순수하게 이 중력의 역행에서 이 무게를 다 이겨내고 스프링의 장력으로 이 원복 장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스프링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본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리본 이 잉크 쪽을 담당하는 부분은
일단은 잉크는 이렇게 이제 롤식으로 옛날 우리 영사기에 들어가는 그 필름 같이 생겼죠. 똑같은 직경을 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있고 한쪽이 먼저 감겨 있다가 다 이쪽으로 다 감기면 테이프처럼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쪽으로 감기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뭐 40년대 이후 30년대 모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50년대 이후 그의 모델들의 대부분 뭐 국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동 기능이 들어있어요. 자동 기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이 잉크 리본이 다 풀리면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둥근 쇠 그 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잉크 이 리본보다 월등히 두껍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같이 이렇게 링이 들어 있는데 결국 걔가 이렇게 자 지금은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타이핑하면 자 이게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왼쪽을 하고 얘가 회전을 하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한 칸 칠 때마다 글자 한 칸만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다 감기면은 여기에 마지막에 다 풀릴 때쯤 되면 그 리본 중간에 있는 그 쇠가 나와서 여기 보시면 여기 슬릿 같이 생긴 이 지나가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겨우 얇은 천만 지나갈 정도의 두께만 허용되는 거죠. 얘가 있는 이유가 물론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펴주기 위한 역할도 1번은 그거지만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풀려서 그 리본이 이쪽으로 와서 그 링이 여기에 닿게 되면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에 이제 구조물이 좀 복잡한데 그게 결국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 이제 아까 왼쪽으로 돌았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이 링이 얘를 밀어주는 순간 이 회전하는 방향이 이제 바뀌어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감기게 되죠. 또 이쪽이 만약에 끝에 이제 다 끝이 나서 이 테이프가 다 풀렸다는 신호를 얘한테 이렇게 탁 주면 다시 이쪽으로 감기게 되는 그런 자동 기능을 물리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손으로 밀면 탁탁 이쪽이랑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큰 힘 없이 왜 얘가 겨우 돌아가는 그 약한 힘으로도 이게 툭 건드려서도 이게 바뀌어야 돼요. 너무 약해도 안 되지만 적당한 텐션으로 약간만 이렇게 탁 밀어주면 이게 충분히 힘을 받아서 얘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G10 같은 약한 힘으로도 툭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와 연결 구조의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끼었다든지 녹이 너무 슬어서 얘는 지금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사실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이 옛날 모델들은 이 자체들도 전부 다 이제 메탈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제품 같은 경우에 이 그 사이사이 여기가 마찰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활제를 발라두는데 윤활제가 너무 오래됐다든지 윤활제가 마른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녹슨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녹이 슬어서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시다시피 이 리본에는 이 잉크가 발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잉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성 잉크가 발라져 있고 그게 이제 기름층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너무 뜨거운 날씨 같은데 오래 보관되거나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 있었다면 이 잉크가 녹아내리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 잉크 녹아내린 것들이 그쪽으로 스며들면서 이게 잉크는 점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구조물에 붙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꽉 이렇게 녹슬듯이 이렇게 본드 역할처럼 이렇게 굳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역시 용매로 해서 어차피 이 유기 용매로 녹이면 녹아 내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동되는지. 그래서 이게 좀 이숙해지시면 이제 보내놓고 돌리고 여기서 보내놓고 돌리고 이게 이제 이숙해지실 텐데 처음에는 이 방향마저도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탁탁 치면요. 자, 지금 방향을 바꿔서 자,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해서 이쪽을 볼게요. 자,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얘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안에 구조물을 뭐 이렇게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또 오겠지만
이제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가 얘가 한번 글자를 누를 때마다 일정 간격을 탁 밀어주고 역회전이 안 되도록, 지금 보시면 제가 역회전을 하려고 해도 안 되도록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이쪽은요 반대로 역회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브레이크가 지금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돌아갈 때는 왼쪽에서 동력을 주어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오른쪽에 얘가 감아서 얘를 풀고 얘를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동력의 전달의 힘이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인 경우에 이렇게 돌아가는 힘도 전달해 주지만 역회전이 안 되도록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풀리려고 하는 데에 대한 저항에 대한 그 물리적 힘이 있기 때문에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요 축축,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았다가 다시 원 상태로, 감았다가 헛바퀴만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타이핑을 해보면요 글자를 한 5개 6글자만 지나가 보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리본이 이동을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글새가 가기 때문에 같은 곳을 계속 치면요 이 리본이 금방 이렇게 닳아서 그 잉크가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진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단한 문제라면 얘가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어떻게 걸려 있냐면,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가 톱니바퀴가 한쪽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걔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는 돌게 해주고 반대 방향은 못 돌도록 이렇게 기어로 잡아주는, 이렇게 칼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잡아주는 방식인데, 얘와 얘가 간극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좀 붙여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러진 경우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열어서 확인할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초보분들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지금 힘으로 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왼쪽으로 돌릴 때 지금 여기 요 부분 있죠. 얘가 지금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누를 때마다 이 걸쇠가 밑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거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이만큼 약 5도 정도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것 같아요. 10도 정도. 그러면 다시 역회전 방지는 누가 하냐? 여기 작은 얘 지금 하나 이렇게 블레이드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보낼 때는 보내주는데, 역회전은 얘가 이렇게 톱니바퀴 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탁 잡아주면 얘가 역회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쪽은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역회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잘 보시고 여기에서 얘가 여기 접촉이 안 좋거나, 이게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좀 벌어져서 안 맞다. 근데 얘는 지금 플라스틱이라서 이 스프링은 얘 역할만 지금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같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에 부러지고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아예 이거는 수리하시는 게, 물론 가능성, 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러져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시든지, 또는 역회전이 되는지 아닌지를 역회전 상태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꼬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면 되죠. 자, 그럼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안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반대로 이쪽으로 갈 때도 똑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잘 도는데 역회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후기형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모델들은 그게 부러지면 아예 재생 자체도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리본 스풀에 봐야 될 부분으로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 됐을 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 역회전 방지가 되는 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타이핑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글자가 뚜렷하게 잘 나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끝부분까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할 때 이 잉크가 끝까지 다 갔는지를 확인해서 이걸 뭐 자동으로 잘 밀어주는지까지 기다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잉크는 보통 14mm 폭에 이게 6m 정도 여기 감겨 있는 거거든요. 6m를 다 풀어서 이게 타이핑하기가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 칸 정도 해봐야 이게 뭐 2, 3mm, 5mm도 채 이렇게 회전을 안 하는데요. 5mm를 해서 나눠봐도 아시겠지만 수천 수글자를 쳐야만 이게 다 감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일일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무슨 감아가지고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이게 너무 또 손으로 막 돌리다 보면 또 불필요하게 이렇게 오작동이나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육안적으로 요거 이렇게 빼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선 이 안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거고요. 가끔 이 모델은 없는데 그 크로바 이제 2벌식 타자기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사용되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 모델 중에 그 크로바 탑스피드 10S인가요? 그 2벌식 모델인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 또 그거 말고도 또 그런 모델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모델들은 여기에 타점 그 스프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약간 C자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스프링이 여기 나사가 하나 있고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은 뭐냐 하면은 이 타점을 탁 쳤을 때 얘가 지나치게 탁 치면서 타닥 2번, 2번 튕기는 거를 좀 막아주면서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프링이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이 있는 모델은 여기는 이제 보면 아무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구멍이 있어서 나사가 있고 그 나사가 그 스프링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고 그 스프링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시어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위에서 글씨가 때리면 축 들어갔다가 순간 이 스프링 역할 이렇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스프링이 가끔 이게 부서지고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목에서부터 댕강 이렇게 잘려버리고 나사만 있는 경우도 봤어요. 2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판매자도 이게 뭐 없어진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